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잠수함에 장착하는 중어레인 범상어가 사격 시험을 통과하여 본격적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 9일에 동해에 해상사격 시험장에서 실시한 중어레2 범상어 품질인증 사격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17일에 발표했습니다. 범상어는 잠수함에 탑재해 적수상함과 잠수함을 공격하는 선 유도 방식의 중어레입니다. 범상어는 국산 중어레 백상어를 잇는 선 유도 방식의 어레입니다. 범상어는 명중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도 통제 능력을 비롯해 고속 추진과 탐지 및 고정밀 항법 유도 조종 등이 집적된 고성능 수중 유도 무기입니다. 어뢰의 침노와 속력 및 심도 등을 조종해 표적을 직접 공격할 수 있습니다. 범상어는 2018년 11월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고 현재 LI진엑스1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범상어는 손원 1급과 도산 한창호급 잠수함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범상어는 지난 3월 16일에 장보고2급 잠수함에서 실시한 1차 품질인증 사격 시험을 통과했으며 이번 2차 시험에서는 장보고 3급 잠수함에서 발사된 범상어가 표적에 명중했다고 밝혔습니다. 품질인증 사격 시험은 국내 개발 유도무기 연구개발 단계에서 충족된 성능이 양산품에서도 동일하게 구현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시험에 국방기술품질원 주관으로 방위사업청과 해군,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업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사격 시험이 성공함에 따라 앞으로 본격적인 양산 및 전력화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시험을 총괄한 국방기술품질원 장봉기 유도탄약센터장은 이번 시험은 우리 기술로 만든 유선 유도 중어레의 우수한 품질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며 장보고 2급 잠수함뿐만 아니라 최신의 장보고 3급 잠수함에서도 사격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쳐 군의 플랫폼별 국내 유도무기 검증 방향에도 좋은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업관리 책임자인 방위사업청 정기석 해상유도무기사업팀장은 이번 시험을 통해 국내에서 개발된 범상어의 우수한 품질이 입증된 만큼 적기에 양산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범상어가 명품 유도무기로서 군의 첨단 전력 증강에 기여하는 것을 넘어 99%의 높은 국산화율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상어는 주변국의 강력한 수상함대와 잠수함대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을 시작했으며 전체적으로 개발비로 약 1,000억 원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적용된 주요 신기술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PMM-PT 앞전소자를 사용하는 신형 음향 탐지 체계와 능동식 디지털 자기신관 및 항적 추적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나 항적 추적 기술은 구소련이 1980년대 실전 배치한 이후 독일과 이탈리아 및 일본과 중국 등까지 널리 확산된 기술로 항적 추적 기술이 대중화되기 시작하자 미국 해군도 긴급히 항공모함에 어뢰유 경용 어뢰를 실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항적 추적 기술은 기만기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입니다. 범상어도 발전하는 기만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상함에서 길게 방출되는 항적은 물론 잠수함에서 방출하는 난류 항적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수상함 항적은 거대한 공기방울의 흐름이므로 범상어 상부에 장착된 고주파 능동소나를 사용해 이를 추적합니다. 다만 수상함의 항적 패턴은 일정하지 않으므로 범상어는 지그재그 형태로 항적을 추적하게 되며 그래서 리튬 전지처럼 용량이 높은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어야만 제대로 장시간 추적이 가능합니다. 1980년대 당시 구소련은 항적 추적 기술을 개발했지만 지그재그로 추적해야 했기에 막대한 추진 에너지가 필요했고 당시 중어레용 추진 기술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소련은 서방이나 구소련이 표준으로 사용 중인 533mm 직경의 중어레 이외에 별도로 무려 650mm 직경을 가진 항적 추적 중어레를 별도로 개발해 배치했습니다. 당시 영국의 국방 전문 매체인 제인스 관계자가 미국 해독 제독에게 구소련의 항적 추적 중어레가 미국 해군의 항공모함을 향해 다가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제독은 아군 구축함을 항공모함 뒤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짤막하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항적 추적 기술은 위험한 기술이며 한국 국방과학연구소도 현재까지 범상어의 추적 기술을 회피할 수 있는 기만 체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는 범상어나 주변국의 중어레가 사용하는 항적 추진 중어레의 위협에 대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수중무기 개발팀은 차세대 국방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항적 추적 어뢰 기만을 위한 기포항적 생성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즉 중어레의 항적 추적 기술의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대응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기술은 특수한 화학물질을 사용해 함정 후방 부분에 대규모 기포를 발생시킴으로써 수상함에서 발생하는 항적을 기포로 차단하는 형태입니다. 과거 미국 해군도 구소련의 항적 추적 중어레에 대응해 대규모 기포를 형성하는 기술을 이미 1990년대에 개발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전문가들은 당연히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미국이 시험한 기술이 자신들과 동일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형 수상함만 운용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 해군의 수상 전투함은 배수량이 작은 편이므로 나름 기술의 실용화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 해군이 가지게 될 경항모 등 엄청난 항적을 남기는 대형 함정에는 항적 추적거래 대응 기술로는 어뢰를 막을 수 없어 우리나라의 대형 함정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하드킬 요격어뢰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형 하드킬 요격어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하드킬 요격어뢰 개발 사업은 2020년대 말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국형 하드킬 요격어뢰 개발 및 사용 기술과 범상어와 청상어 성능 개량형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한국형 중어뢰 범상어는 2차 테스트까지 마쳐 본격적인 양산 및 전력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한국형 하드킬 요격어뢰 개발 사업의 또 다른 핵심 체계인 청상어 경어뢰 성능 개량 사업도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상어 성능 개량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청상어를 위한 새로운 음향탐지부가 개발됨과 동시에 연차적으로 성능 개량 및 수명 연장은 2036년까지 4,300억 원의 사업비로 수행될 예정입니다. 청상어 성능 개량의 방향성은 속도를 현재의 45노트에서 그 이상으로 증가시킴은 물론 범상어를 위해 개발된 최신 음향 시커의 새로운 추적 기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청상어 성능 개량 사업은 당초 국방과 항연구소가 수행할 예정이었지만 2020년에 방위사업청은 민간 방산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기술적 어려움이 크지 않은 사업 부분을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1990년대에 국방과 항연구소는 유럽의 MU-90 경어뢰 개발 사업을 참고해 청상어를 개발함과 동시에 유로트롭사의 MU-90HK 개발을 포기했고 국방과 항연구소도 오랜 연구 끝에 별도의 요격어뢰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중의 요격어뢰는 지상의 요격 미사일보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천공블록2는 마하 6의 속도로 다가오는 직경 500mm도 안 되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직경명 중으로 요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도에 사용되는 레이더 시커가 공기 중에서는 이렇다 할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교해 수중 세계는 워낙 복잡하고 시끄러워서 적 어뢰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항적 정보를 파악한 시점은 이미 전투함에서 1에서 4km 안까지 접근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요격어뢰는 적의 중어뢰에 재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급속한 가속 및 고기동 능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요격어뢰의 직경을 줄여 가속력과 수중 기동력을 높이거나 로켓이나 초공동 추진 체계를 사용해 순간적인 가속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은 MK-50 경어뢰용으로 개발된 SCPS 엔진과 프로펠러 체계를 활용하는 대신에 요격 체계 직경을 줄인 ATT 요격어뢰를 개발했습니다. 독일은 순간적인 가속 성능에 착안해 그야말로 고체 로켓을 사용해 가속 능력을 높인 시스파이더 요격어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앞서 있다는 독일의 시스파이더도 장단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스크루 없이 로켓의 추진력만으로 항진해 생산 단가가 상대적으로 싸고 속도가 빨라 적의 어뢰를 먼 거리에서 파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제어가 어렵다는 약점도 있습니다. 모터와 펌프 제트로 작동하는 미국의 요격어뢰는 값이 비싸지만 제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입니다. 이스라엘은 특이한 요격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만 체계인 디코이의 음향 신호를 따라 어뢰가 접근하면 디코이에 장착된 근접 시안이 작동하며 자폭해 어뢰를 무력화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한국형 하드킬 요격어뢰 개발 사업은 한국형 경항모가 나오는 시점인 2030년대 초반에 완성되어 한국형 경항모를 수중에서 든든히 지킬 것이며 그 핵심에는 이번에 본격 배치될 범상어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